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나보다 잘나서 집 사서 집값 오른 사람들 보면 미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거 고민 사연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연자분의 직업이 아마 은행원이었어요. 은행원이면 나쁜 직업 아니죠. 돈도 좀 버는 것 같아요. 금융기관에 일하니까 아마 돈은 적게 버는 게 아닐 거예요. 그것도 문과로 제일 잘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에 취업하는 거, 메이저 은행에 취업하는 거. 이분도 아마 메이저 은행에 일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직업적으로 나쁜 것도 없어. 근데 이분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분이 이제 VIP 고객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은행 가보면 이제 VIP 고객이 있잖아요. VIP 고객은 뭐냐? 은행 상품 이제, 은행에 이제 돈이 많은 거예요. 자산이 많은 거죠. 쉽게 말해 부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상담하면서 막 그런 얘기 듣는 고객들한테 이번에 뭐 건물 하나 샀다. 이번에 아파트 좋은 데 들어갔다.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배 아픈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댓글 다신 분은 그때 기억나는 게, 댓글에 사연 주셨던 분은 기억나는 게, 이분은 흑수저였어요. 흑수저. 부산에 사시는데, 부산에 나고 자랐는데, 자기 흑수저라서, 돈에 대한 뭔가 좀 열망이 강했던 것 같아요.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야망도 있고. 그런데, 이제 내가 고객들을 담당하면서 자우성 가는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나도 대출받아서 연끌해서 집을 사야 되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님은 님이다. 그 사람들 그 사람 인생이고 님은 님이다. 왜 고객들의 인생을 본인이 똑같이 보려고 하냐. 어. 그리고 지금 집값 오른 게 정상이냐. 그때 연끌 붐이 일어났던 시기에 이게 사연 온 지가 꽤 됐습니다. 이게 사연 날짜가 아마 2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사연 날짜가 있거든요. 한번 보면 이게 사연이 작년 4월달 아직 연끌 그러니까 연끌 붐이 완전히 꺼지지 않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연끌해가지고 집값 산 사람도 많이 부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과연 부러운지 묻고 싶어요. 부산도 아마 집값이 지금 곤두박 쳤던 걸로 기억나는데 뭐 전국이 다 그렇죠. 지금도 부러운지 지금도 미치겠는지 묻고 싶네요. 저한테 많이 혼났어요. 이분은 지금 집값 올라가는 게 정상으로 보이냐. 부산도 지금 인구 빠져나가고 있지 않냐. 출산율도 많이 안 높은데 그러면 저 아파트에 얼마나 많이 살 것 같냐. 저분들도 집 산 사람들 중에 자기 돈을 현찰 가지고 산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그러면 과연 지금도 그 사람들이 이득 보고 있을까? 앞으로도 저렇게 이득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 오는 집값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까? 그리고 부산이란 지역이 뭐 해수동남 이런 바닷가 지역은 집값 비싸지면 그래도 노력만 하면 살 수 있는 집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저 사람과 님을 비교를 하냐? 능력치나 환경이 다른 건데 본인 벌이가 있는 건데 본인 벌이에 맞게 살면 되지 않냐? 본인도 지금 살아가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지금 모은 돈으로 착실하게 모아가지고 그냥 내 두 달에 벌릴 수 있는 집 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막 고집이 피어가 제가 쓴소리 한번 했었거든요. 각자 사는 인생이 다른 건데 저 사람은 저 사람들 인생이 있고 이건 본인만 인생이 있는 건데 같은 게 아니지 않냐? 자지주지하려고 살아야지. 자기 그릇이라는 게 있지 않냐? 본인도 지금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그럼 본인 능력이 맞게 살면 되지 않냐? 뭘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배 아파하냐? 자 그렇게 좀 쓴소리 했었어요. 좀 위선적인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그거를 좀 확실하게 좀 뿌리 뽑았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좀 있는 것 같아. 좀 비교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2030 세대들이 아파트 구입에 큰 관심이 없다가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오르니 조바심 플러스 질투심. 그게 2030 연끌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네요. 과거 금융년 폭등 때는 최소 20대만은 추경 매수 안 했는데요. 물론 코로나 시국 저금리에 대출을 방만하게 해준 탓도 있지만 지금 20대들은 유독 물질적으로 남들보다 지쳐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특히 큰 것 같아요. 혹시 확실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젊은 사람들이 특히 20대 분들이 참을성이라는 게 없어요. 본능에 너무 충실한 것 같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참았다가 돈을 모았다가 사도 되는 건데 그런 기다림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으면 그냥 사고 돈이 없으면 대출 받아서도 그냥 어떻게 하든 가지고 있어야겠다. 좀 심한 것 같아. 30대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확실히 유독 20대가 더 심한 것 같아. 그래서 보면 뭔가 빚을 지고 사는 것이 당연하잖아. 전 빚 지고 사는 것 자체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거 할 생각도 없거든요. 옛날부터. 없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없으면 안 하는 것을 좀 못 견다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좀 어떻게 보면 뭐 30대도 있겠지만 지금 20대 친구들이 뭔가 물질적인 혜택을 좀 많이 받고 자랐잖아요. 뭔가 이제 참고 기다리고 모았다 사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살 때부터 뭔가 이제 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뭔가 갖춰져 있었고 스마트폰 속에 너무나 강해하고 그러니까 특히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저 20대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 너무 가까이 있어요. 스마트폰 가까이 하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SNS가 깔려 있잖아. 우리 지금 어린 친구들이 인스타, 페이스북, 틱톡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쉽게 하면서 남들과 비교를 더 많이 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도 보면서 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 같아.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면 안 해야 되는데 없어도 해야겠다. 하고 싶다. 졸라가지 하고 싶다. 빚내가지 하고 싶다. 그런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이게 좀 더 심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30대 분들은 성인 되고 나서 스마트폰에 접했잖아. 대학생 되고 나서. 좀 덜한데 지금 20대 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스마트폰에 접했어요. 스마트폰이 들어온 시기가 2011년이잖아. 그럼 지금 20대로 가면 저 친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스마트폰을 만졌습니다. 적어도 지금 30대 넘어가신 분들은 한 고등학교나 이제 졸업하고 대학생 되고 나서 스마트폰을 접했겠죠. 스마트폰을 이제 어린 나이에 접하면서 SNS를 너무 가까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고 비교를 하는 거 쉽게 하잖아. 뭔가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이 못 가진 걸 탐하고 가지고 싶어하고 그런 욕망이 더 커진 것 같아. 욕망을 조절하자 되는데 욕망을 조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오르니 조바심 질투심 이게 2030 연끌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2030 세대들이 SNS를 많이 하잖아. SNS에 나온 것도 많이 믿고 비교를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집값이 올라간 것도 SNS로 많이 전파가 많이 됐잖아요. 미디어 같은 거. 미디어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2030 세대가. 제가 봤을 때 뭐 스마트폰으로 뭐 인터넷 뉴스나 카페 같은 활동이나 커뮤니티 그리고 인스타 페이스북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씁니다. 20대든 더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기가 보는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에 이런 집값 연끌 같은 것들이 계속 뜨다 보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충동을 조절하지 몰라요.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 생각을 안 가져. 그냥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하고 싶다. 특히 20대 친구들은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10대 때부터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제가 얘기 들은 건데 요즘 10대들은 인스타에서 하는 것들을 안 하면 왕따를 당한다 그래요. 무조건 왕따를 당한다 그래요. 안 하고 살 수 있는 건데. 근데 뭔가 그런 거 지금 20대 친구들은 10대 때부터 뭔가 이제 학습화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카오톡이나 어떤 그런 멤버에서 내가 활동을 안 하면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해. 사회적으로 나 매장이다.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한다. 집단에서 어울리지 못한다. 그런 공포감이 있어. 그런 걸 학습적 배웠어. 정말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인스타를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거기 안 낄 수도 있고, 대화에 안 낄 수 있는 건데, 그거 자체가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 못 받고 외면 받는다는 거, 그렇게, 이게 기본 메타로 깔려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뭐 인스타 안 할 수도 있고, 페이스북 안 할 수도 있고, 틱톡 안 할 수도 있고, 유튜브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안 하면 친구들과 못 어울리고, 못 어울리면 왕따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면 학교 생활하기 힘들고. 이게 기본 메타로 깔려 있어. 아마 10대 친구는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20대 초반이나 지금 10대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어울리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잠바 같은 것도 그러잖아. 뭐 잠바 같은 거. 잠바 같은 것도 나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걸 안 입으면 학교에서 나를 따시킨다거나 괴롭힌다거나 욕먹을 게 많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왕따나 욕먹는 거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 10대 때 이게 학습화되다 보니까 성인 되고 나서도 이게 나쁜 거라 생각을 못 가지고 일종의 문화가 돼버린 거야. 뭐냐 하면 그냥 그 친구들이 뭔가 다른 것은 나도 하고 싶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하고 싶어. 그래야
그래야 내가 살아. 그래야 내가 이 친구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20대 분들은 인스타의 어떤 의존도가 상당히 커요. 인스타나 미디어 의존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쁜 건 생각도 안 하고 이게 가짜라는 생각도 안 가져요. 그래서 미디어에 나온 것들을 그냥 의심도 안 하고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거야.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오르면 의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집값이 이렇게 오른 적도 없고 우리나라 봤을 때 집값이 오르면 또 어마무시하게 오르면 어마무시하게 떨어질 때도 있는 거잖아. 어마무시하게 떨어질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랬잖아. 집값이 오르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뭔가 좋아지는 것도 없어. 그럼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심 자체가 없어. 그냥 남들이 하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하는 것을 학습화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의심도 없이 해야 되는가 보다. 비트라는 것도 그래요. 비트코인 빚내서 투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잖아. 근본적으로 나쁜 거 아니에요? 없으면 안 해야 되잖아. 근데 남들도 하니까 내가 안 하면 저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그랬으니까. 학습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 되고 나서 이게 나쁜 거나 좋은 거나 생각 안 가지고 나도 저 애들하고 어울리려면, 대화를 하려면, 친구랑 술도 먹고 얘기를 나누려면 나도 저거 해야 돼. 비트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의심도 안 하고 이성적인 판단 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특히 20대 친구들 남자 여자들 간에 감성에 치우쳐져, 감성주의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인스타나 어떤 미디어들이 감성적으로 굉장히 세뇌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잖아. 내가 돈을 쓰는 것은 이성이 맞게 되는데 감성이 되는 거예요. 뭔가 친구들이 투자 같은 거 잘해가지고 비싼 차 몰고 어디 좋은 여행 다니고 막 데이트하는 거 보이고 하다 보니까 저게 가짜일 수도 있고 자기적일 수도 있는 건데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친구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싶어. 나도 투자해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특히 20대 친구들은 그런 게 더 심해요. 뭐냐면 우리 에이트님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고생을 안 하고 살고 싶은 것이 기본 메타로 깔려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고생을 생각하면 원래 인생이라는 게 고생은 수반하는 건데 고생을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메타가 깔려 있는 거야. 20대 분들, 10대 분들 유망 찍고 유튜버잖아. 1등이죠. 왜 유튜브가 1등인지 아십니까? 편하게 사는 거든. 편해 보이거든. 영상 하나 찍어가지고 그냥 먹는 걸로 영상 찍어서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사니까 나도 유튜브로 100만 유튜버 돼서 먹는 거 영상 찍고 놀러 가는 영상 찍어서 직장인보다 몇 배 돈 벌면서 떵떵거리고 살겠다. 영끌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내가 최대한 빚을 끌어모아서 투자 잘해가지고 이 집값 올라가지고 부자 되면 고생 안 해도 되고 직장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영끌하는 거야. 비트라는 것도 그런 거야. 내가 빚 내가지고 좋은 물건 잡아서 몇 배의 수익을 받으면 나는 여행 다니면서 외제차 몰고 예쁜 여자랑 데이트하면서 인스타에 사진 몇 장 올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허영심 때문에. 특히 20대들이 지금 영끌 비트에서 허적된 이유가 그런 겁니다. 뭐 30대 그렇지만 허영심이 나쁜 건데 나쁜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나이 때 해도 되는갑다. 다 하는 건데 왜 나는 알 수 없지. 같이 올리면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 발을 담그게 되고 발을 담그면서 데미지가 크게 있다 보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 20대 친구들. 나쁜 건 맞는 건데 이성적인 판단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사회에 사는 것은 세상을 사는 것의 굉장적인 부분은 철저한 이성이에요. 현실은. 이성이 바탕이고 감성이 들어가 있는데 감성이 바탕이고 이성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감성이 이미 치우쳐가지고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자꾸 반동을 튕겨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안 가져요. 그렇게 뭔가 현실 직시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 직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인 되고 나서? 우리가 먹고 살고 돈을 벌고 모으고 세상을 판단하는 것은 철저한 이성 아니에요? 이성을 판단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내가 내 돈 벌어서 먹고 살고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되고 범죄 같은 거 저지르면 안 되고 정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성적이었으면 안 했겠지. 영끌비트 안 했겠죠. 빚내가지고 안 했겠죠. 한번 생각해봐. 20대 때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돈 버는 사람, 돈 버는 거 얼마 있습니까? 20대 때 능력 있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죠. 왜냐? 우리나라 사회에서 남자분들 대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하면 20대 능력을 갖출 수가 없어. 그냥 좋은 대학에 다니고 학점 얻는 게 다지. 우리가 능력을 갖추려면 어떤 겁니까? 좋은 회사에 들어가거나 좋은 간직이 공무원 시험 합격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엄청 오래 걸리잖아. 적어도 삼성 같은 기업에 들어가는 20대 후반이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는데 그런 걸 빚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요? 근데 그런 말이 안 되는 걸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20대 친구 중에 이런 영끌 비트에 발을 담근 사람들, 30대 중에 영끌 비트에 발을 담근 사람 중에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겁니다. 나쁜 거 맞습니다. 영끌 비트. 누가 봐도 나쁜 거 맞아요. 부디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감성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인스타나 뭐 어떤 미디어 감성에 치우칠 게 아니라 이성을 봐야 돼. 빚 있으면 힘든 게 맞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지지 않는 건 정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 그릇에 맞게 사는 것도 당연한 거고. 사람과 능력치가 다르고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책임질 수 있는 게 달라요. 책임을 못 질 행동을 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성적인 거죠. 이성이 바탕이 돼야 힘든 환경 속에서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감성에 치우치신 분들은 앞으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너무 커서 이걸 짊어지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부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젊은 친구들은 감성에 의해서 감성이 이성을 지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끌 비트에 발을 담근다거나 허우적대는 분들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